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6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좀 정신없이 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 주제로는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기라는 이야기로 진행을 했고요. 기계적인 원칙을 하나 정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책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책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럴드 로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바이블 같은 도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 조언이 좀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기술적 시각이라는 주제고요. 오늘도 이제 이 구절에서 한 8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와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이 이 상승하는 시기에 매수할 만한 종목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 원칙을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장이 보여주는 여러 신호들을 언제 믿을 것이며 언제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을 들여 꼭 매수해야 할 주식은 사기는 어려운 주식이어야 하는 거고요. 팔기에 오히려 더 쉬운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매수할 때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뭐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뭐 상승 국면 초기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하락세에서 돌아 나가는 반등할 때의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럴드 로브가 말하는 강세는 노련한 트레이더만 겨우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강세 분위기를 어떨 때는 경고 신호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로브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좀 설명은 어떤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까지도 좋아할 정도로 강하게 좀 움직여 버린다면은 이때의 강세는 좀 위험 신호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일반 대중들이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거나 뭐 한국에서는 해당은 않겠지만 뭐 공매도를 일반 대중들이 공매도를 나서려고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주식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가가 이 말처럼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뭐 위험 신호라든지 아니면 주식이 좀 더 돌아나가는 어떤 강세 신호, 이런 전환 신호들을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술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 주제와 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신호를 이제 책에 지적해 두겠다고 이제 제럴드 로브가 이제 말을 하는 경우는요. 보통 어떤 종목이 급등세를 한번 이렇게 쑥 보인 뒤에 이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승폭을 뭐 전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큰 폭을 반납했을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요, 반드시 경계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냥 통상적인 등락폭만큼 올랐다가 내렸다면은 아무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수직 상승했던 종목이 뭐 하락폭의 50%를 이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오른 상승폭을 반납한 주식이라면은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이 시장의 고점 징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을 때
어떤 뭐 헤드앤숄더의 어떤 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가가 랠리 이후에 모습들을 좀 말씀드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식이 마지막 이 랠리를 쭉 상승 랠리를 쭉 이어갔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거래량으로 하락 거래량으로 이 주식 시세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요. 고점의 징후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시세가 전환 이런 케이스에 시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매도 자리로 이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그래서 비슷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예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추세에 전환하는 이 신호를 항상 감지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보자면은 이 영리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피라미딩 기법으로 평균 단가를 높여서 주식을 사서 모으고요. 무지한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어느 종목이 만약에 신고가를 경신하면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왠지 좀 낯설고 위험하게 느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뭐 10,000원,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아주 위험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떨어지면은 갑자기 이 대중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주식이 싸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따라서 프로들의 이 수익을 확정짓는 시기는 주가가 떨어질 때 보통 이루어진다고 이 제럴드 로브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피라미딩 기법은 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자주 사용했던 매매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 시리버머의 책에서도 피라미딩 기법을 좀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바닥에서 머리까지의 상승 추세가 100%라고 했을 때 100%의 수익을 온전히 챙기는 거는 뭐 운 좋으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매번 이렇게 챙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피라미딩 기법을 통해서 이 가운데 수익만 챙겨도 적어도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는 거고요. 많게는 50에서 60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 먹으려고 했다가 계좌 손실이 그냥 20% 30%씩 물려버리는 거고요. 평단가를 낮추면서 물타기를 하다가요. 그냥 안전하게 50% 60%에도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 아니면 단 10% 20% 중간 수익만 시세 차익만 얻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아마 주식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서 바닥부터 잡아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똑같은 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실 것 같다라는 좀 내용입니다. 이 피라미딩 기법하고 어떤 물타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기술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전환 신호를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추세에 물타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좀 시각을 좀 넓히자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프로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이 매매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도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제럴드 로브 이런 돈을 좀 주식으로 잘 벌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내용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시각을 넓히고 여러 가지의 좀 경험을 통해서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서 손실을 더 키우기보다는 좋은 상승 신호를 보면서 피라미딩 기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중간의 시세 차익만 수익을 챙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